병풀 추출물 자체는 성분이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 추출 과정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성분 외에도 여러 가지 식물 유래 성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농도로 농축돼서 원액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접촉했을 때 없던 알러지 반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채널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드러그스토어 같은 데에서 파는 화장품 중에 시카라고 써있는 화장품 많이 있거든요. 자, 코로나 이후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브랜드에서 좀 많이 만들었는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마케팅도 아직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시카라는 단어의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부터 이제 기능성 화장품 중에 많이 포함된 성분으로 병풀 추출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호랑이 풀이라고 불리는 허브 혹은 이제 약초에서 추출한 성분이고요. 옛날에 인도 사람들이 인도에서 살던 호랑이들이 뭐 상처를 입으니까 병풀이 많이 나 있는 곳에 가서 막 구르니까 상처가 치유되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고 해서 이제 호랑이 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이 풀은 사실 뭐 인도 쪽에도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옛날부터 이제 상처를 치료하고 뭐 덧나지 않게 해서 이제 먹는 약이나 뭐 바르는 약으로 많이 쓰였다고 하거든요.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니까 이 풀에서 어떤 효과가 과연 이런 몸들을 낫게 하는지, 어떤 성분들인지 검증을 하고 이제 효과만 있는 성분들을 추출해서 만들어진 게 병풀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병풀 추출물의 영어 학명이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고요. 이 센텔라의 C 그리고 마지막 글자의 ICA를 따서 합쳐진 게 이제 시카라는 단어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이름에 시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이제 호랑이 풀이 주성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시카라는 단어가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된 건 이제 마데카솔이라는 연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데카솔 연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요즘 뭐 마데카 크림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마데카솔 연고는 사실 독일의 바이엘 제약에서 만든 연고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처의 재생을 돕는 병풀 추출물과 이제 항생제를 같이 함께 혼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데카라고 써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병풀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호랑이 풀하니까 뭐 옛날에 바르던 그 뚜껑에 호랑이 그려져 있는 호랑이 연고가 병풀이 혹시라도 주성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호랑이 연고는 또 곰표 밀가루처럼 호랑이표 그냥 연고일 뿐이지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연고는 아닙니다. 자, 이 병풀 추출물에서 핵심 성분은 아시아티코사이드라는 성분인데요. 보습 효과가 있고 뭐 염증을 억제하고 그리고 콜라겐 생성 증진 효과가 있어서 뭐 상처의 빠른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인상적으로 뭐 항산화 성분으로 인한 뭐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과정, 뭐 심지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과정에서도 활성산소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거든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있는 뭐 여러 분자들과 산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게 돼요. 지속적으로 손상을 일으키고 그 결과 이제 노화를 계속적으로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성분이 항산화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이게 뭐 온몸에 발생한 산화작용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항산화 작용, 안티에이즈 작용이 검증된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뭐 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이제 병풀 추출물을 인터넷 검색해보면 원액으로도 많이 팔더라고요. 이걸 이제 토너나 뭐 로션 같은데 이제 섞어가지고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이제 웬만하면 피부에 안전하도록 혹은 이제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화장품을 쓰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던가 혹은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병풀 추출물 자체는 성분이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 추출 과정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성분 외에도 여러 가지 식물 유래 성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농도로 농축돼서 원액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접촉했을 때 없던 알러지 반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병풀 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쓰다가 농축된 원액을 쓰게 된 경우에는 정말 없던 알러지 반응이나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청소할 때 락스가 소독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락스를 원액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할 때 효과도 충분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고농축된 원액을 사용하는 건 사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원액을 사용하실 때는 피부에 좋다고 원액을 뭐 덜 섞어서 사용하시거나 계속 그대로 바르시는 게 아니라 적당한 농도로 최대한 희석해서 먼저 사용을 해 보시고요. 피부가 반응하지 않고 부작용이 없을 때 조금씩 농도를 높여 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병풀 추출물의 성분인 아시아티코사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바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